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자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또 충격적이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문제죠. 이제 전세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원래는 이제 계약 갱신률이 얼마다 이래서 임대 3법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뭐 보는 시야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저랑은 보는 시야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전셋값이 뭐 2중, 3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가 더 이상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권 청구한 거 있잖아요. 특히 임대사업자 거, 그건 제일 낮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랑 적절히 이제 약간 서로 협의한 것은 한 중간 가격, 그리고 신규 계약은 거의 최고가를 찍고 있죠. 같은 단지 안에서 뭐 전세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어떤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오긴 나올 겁니다. 연말이라고 해봤자 3개월이 안 남았죠. 거의 3개월 정도 남은 건데 3개월이 안 남았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신규 계약의 상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또 반복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또 이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신규 계약 상한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는 집을 새로 사서 전세를 높게 놓는 사람,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다가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갔는데 전세를 호가를 높게 부르는 집주인들이 문제니까 걔네가 호가를 높게 못 부르면 당연히 전세가가 내려가겠네?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부작용이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나오면 전세가는 더 폭등합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빨리, 더 강렬히 폭등을 할 거고, 시장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그 룰이 만약에 정도를 어긴다면 시장도 정도를 어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종 이제 편법 그리고 불법 계약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각국에서 지나친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암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그게 그냥 그게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과 북한에도 암시장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할까요? 아니, 왜 존재할까요? 원래 시장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다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시장과 맞지 않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제 이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면 집주인 경쟁이 올라갑니다.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면 세입자 경쟁이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집주인의 경쟁이 올라갔을 때와 세입자들의 경쟁이 올라갔을 때 언제 전세가가 내려갈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세입자들의 경쟁이 올라갔을 때 전세가는 올라가요. 집주인이 호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본인들의 경쟁률이 내려가고 세입자분들의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짓이 가능한 겁니다. 제 말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유시장 경쟁에서 전세 매물이 쌓여 있는데 지 혼자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계약이 체결될 리가 없어요. 지금 전세가의 문제는 높은 호가에, 말 같지도 않은 호가에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이에요. 실거래가가 찍히고 모든 사람이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까요? 맞습니다. 집주인의 경쟁을 올려야 됩니다. 법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집주인들이 싸움을 붙여야 돼요. 집주인들끼리 싸워서 호가를 낮추고 세입자 모셔오기를 만들어야 돼요. 지난 2013년, 2014년 전세난을 뚫고 2016, 17, 18년도에 세입자 모시기가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수리해드리고 4년 계약해드리고 또 모셔온 다음에 중간에 불편하다 그러면 수리해드리고, 이게 맞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공생관계예요. 나는 집을 매수해서 살 마음이 없고 전세로 살고 싶고, 나는 집을 실제로 들어갈 마음은 없지만 세를 넣고 싶고, 둘 간의 협의점을 찾은 게 전세 가격인데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가 됐죠. 집주인은 세를 놓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전세입자는 또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의 공급자는 힘들어져요. 공급자들의 경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자를 힘들게 하니까 공급자가 줄어드니까 공급자들끼리의 경쟁은 줄어들어요. 집주인이 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공급한 사람은 줄어드는데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늘어나요. 3기 신도시 분양받아야 되니까 또 전세 수요는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틀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바로 잡으려면 전세 공급자를 늘리고 전세 수요자를 줄이면 돼요. 근데 전세 수요를 줄이긴 이미 늦었습니다.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세금이 굉장히 무섭고 또 청약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누구의 경쟁을 올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집주인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돼요. 요새 원래 이거 요새 한창 잘하는 거잖아요. 싸움 붙이는 거. 집주인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돼요. 집주인 세입자 말고 집주인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너무 쏟아져 들어오니까 호텔이 부족해서 호텔을 서로 짓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호텔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분양이 안 돼요. 자유시장을 냅두면 탐욕스러운 애들끼리 몰려와서 지네끼리 자멸을 해요. 커피숍이 잘 되면 옆에 경쟁점이 늘어나서 다 같이 망하고요. 프랜차이즈고 뭐고 음식 가게도 제일 힘든 이유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기 어려운 이유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강남을 노리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입자의 경쟁이 높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전세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주인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돼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따위는 쓸 이유가 없어요. 집주인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기 쉽게, 전세를 놓으면 이득을 보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물론 적절한 룰은 지켜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규 전세 계약 상한제를 정하면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세입자입니다. 부정 못 하시겠죠? 신규 전세 계약 상한제를 정하면 세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 안 해요, 저는. 확실히 제 입장을 밝힐게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혜택이라고 하니까 이거 반대한다 그러면 욕먹습니다. 집주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전세 놓기 쉽다. 그럼 방법은 두 개예요. 뭐죠? 공실과 월세.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전세를 놓기 위해 집을 사지 않겠죠. 그러면 전세가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전세 올라갑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저는 전세가가 올라가라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고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눈을 뜨시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친절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세입자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죠? 맞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뭔가 사 먹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햄버거를 좋아해요.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정부에서 햄버거 가격을 2,000원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아무 세금 혜택 지원 주지 않고 2,000원에 안 팔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1. 햄버거의 맛이 내려갈 거예요. 2,000원의 마진을 내기 위해서 재료값을 더 내릴 겁니다. 2. 햄버거 가게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가 점점 더 없어질 겁니다. 3. 암시장이 생길 거예요. 햄버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햄버거랑 비스무리하긴 한데 햄버거는 아닌 것을 6,000원, 7,000원, 2만원에 팔아도 팔리는 시장이 따로 생길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장 아니잖아요.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적절한 경쟁에 붙은 프랜차이즈 중에서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중에서 골라서 사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햄버거 가격이 계속 왜 안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햄버거 가격은 폭리가 아니라 늘 밸런스가 맞을까요? 맞아요.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 터치, 기타 등등등등등 지네끼리 박터지게 싸우니까 커피 가격은 왜 폭리가 안 될까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백스 등등등등등등 지네끼리 박터지게 싸우거든요.
자, 근데 제재를 가해서 고정을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없어지겠죠? 처음엔 좋아요. 아, 드디어 햄버거 이제 무조건 2,000원이면 배가 터지게 먹겠구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 2년이 안 되는 사이 내에 여러분은 햄버거를 더 이상 먹지 못할 거예요. 빵, 햄, 빵. 요거 먹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말라 비틀어져가는 전세 공급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정보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신규 상한제, 전세에 대한 신규 계약 상한제를 놓게 되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상은 전세 가격이 일정 이상으로 계약이 안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시는, 실제로 제가 얘기했던 햄버거를 사 드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그 시장은 암시장이 생기고 편법이 생기고 전세 매물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제 얘기에 공감이 안 된다면 제 얘기의 문제점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시장은 인과관계로 돌아가고 시장이란 마켓에서 참여자들끼리 서로의 협의하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가격이라고 믿는데 이렇게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올리면 가격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겪어오고 공부해왔던 시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남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바라보는 사고관이 저처럼 바뀌기를 바랍니다. 응원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